환자분들이 상안검 수술을 가장 망설이는 이유죠. 인상이 사나워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마크 성형외과 김수빈 원장입니다. 보통 40대, 50대가 넘어가면서 눈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 눈이 너무 처져서 쌍꺼풀 수술을 다시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막상 제가 눈 상태를 진단해보고 환자분은 단순 쌍꺼풀 수술이 아니라 상안검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안검이 뭐예요? 그냥 쌍꺼풀을 크게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당황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처진 눈을 단순히 쌍꺼풀 수술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자칫 인상이 확 사나워지는 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쌍꺼풀 수술과 상안검 수술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상안검 수술 후 왜 인상이 매서워지는지, 그리고 내 눈에 맞는 실패 없는 중년 눈 성형은 무엇인지 아주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년 눈 수술을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원장님, 저도 사실 헷갈리는데요. 상안검 수술도 결국 위에 쌍꺼풀을 만드는 거니까 그냥 어르신들이 하는 쌍꺼풀 수술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피디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술의 목적과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쌍꺼풀 수술은 말 그대로 눈꺼풀에 주름을 만들어주는 미용 수술입니다. 주로 피부 처짐이 없는 10대나 20대들이 눈을 더 크고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 하는 수술이죠. 반면에 상안검 수술은 윗꺼풀의 전체적인 구조를 바로잡는 수술입니다. 옷으로 비유해볼까요? 쌍꺼풀 수술은 옷에 예쁜 주름 하나를 잡아주는 거라면 상안검 수술은 세월이 흘러 길게 늘어나고 처진 옷감을 잘라내서 내 몸에 딱 맞게 다시 수선하는 리모델링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만 처지는 게 아니라 눈을 뜨게 하는 근육 힘도 약해집니다. 상안검 수술은 이렇게 늘어진 피부를 직접 잘라내고 필요하면 눈매 교정을 통해 근육의 힘까지 잡아주어 본연의 시원한 눈매를 되찾아주는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진 피부를 잘라내는군요. 근데 원장님, 주변에 상안검 수술하고 오신 분들을 보면 뭔가 눈이 억세 보이고 인상이 되게 사나워진 분들이 은근히 많던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환자분들이 상안검 수술을 가장 망설이는 이유죠. 인상이 사나워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피부 두께와 눈썹의 위치 때문인데요. 우선 우리 눈꺼풀 피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속눈썹 쪽에 가까운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얇고 부드럽습니다. 반대로 위로 올라가 눈썹 쪽에 가까워질수록 피부가 점점 두꺼워지죠. 그런데 상안검 수술로 아래쪽에 얇고 처진 피부를 많이 잘라내고 위쪽에 피부를 끌어내려 쌍꺼풀을 꿰매면 어떻게 될까요? 얇은 피부가 사라지고 윗부분에 두꺼운 피부가 접히면서 쌍꺼풀이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 얇은 색종이를 접다가 갑자기 두꺼운 골판지를 접는 것과 같습니다. 라인이 둔탁해지고 이른바 소세지 눈 느낌이 나면서 인상이 강해 보이는 거죠. 다음은 눈썹의 위치입니다. 눈이 처져서 잘 안 보일 때 환자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마에 힘을 줘가지고 눈썹을 이용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상안검 수술을 해서 눈이 시원하게 잘 떠지면 더 이상 이마에 힘을 줄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치켜 올라가 있던 눈썹이 원래 제자리로 툭 떨어지면서 내려옵니다.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확 좁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화날 때 눈썹을 찌푸리면 눈과 눈썹의 시야가 좁아지는 거 있죠? 딱 그 매서운 인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상이 사나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수술해야 될까요? 핵심은 무작정 눈꺼풀에서 피부를 많이 잘라내지 않는 것입니다. 환자의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 그리고 피부 처짐 강도에 따라 수술 방법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죠. 만약에 눈꺼풀 피부가 두껍고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넓은 분들이라면 상안검 수술보다는 눈썹화 거상술이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은 눈꺼풀 쪽의 얇은 피부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눈썹 바로 밑에 두꺼운 피부를 잘라내서 위로 당겨주는 방식입니다. 눈꺼풀에 얇은 피부가 유지되기 때문에 인상 변화가 거의 없고 자연스럽게 처진 피부를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술 원리상 피부를 위로 당겨 꿰매주면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수술 전보다 더 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반대로 애초에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좁은 분들이라면 어떨까요? 이분들이 눈썹화 거상이나 상안검을 무리하게 하게 되면 인상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썹 자체를 위로 이렇게 올려서 눈과 눈썹 사이를 시원하게 넓혀주는 이마 거상술을 고려하시는 것이 훨씬 적합합니다. 이 눈썹화 거상술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준비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처럼 어떤 수술법이 맞을지는 성별, 노화의 형태, 눈과 눈썹 사이의 비율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눈 성형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인상 변화는 게 걱정되면 그냥 쳐준 대로 딴 데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닙니다. 상안검 수술은 단순한 미용 수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능적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료에 가깝습니다. 눈꺼풀이 처지면 처진 피부가 시야를 가려서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억지로 눈을 뜨려다 보니 이마에 깊은 주름이 생기고 만성적인 두통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바깥쪽으로 처진 피부가 계속 겹치다 보면 그 부위에 땀과 눈물이 고여 피부가 짓무르고 습진이 생겨 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기능적인 불편함들은 상안검 수술을 통해 시야를 확보해주고 처진 피부를 정리해주면 대부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뻐지기 위함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시야를 되찾기 위해 필요하다면 수술을 긍정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안검 수술을 결심하셨다면 회복 과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수술 직후에는 아무래도 붓기와 멍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 며칠간은 병원에서 안내해드리는 대로 얼음찜질을 꼼꼼히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5일에서 7일 사이에 실밥을 제거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큰 붓기가 서서히 가라앉아서 가벼운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과 인내심입니다. 중년 눈 성형은 젊은 층에 비해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더디게 느껴질 수 있고 절개 라인이 완전히 부드러워져서 내 눈처럼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까지는 최소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초반에 어색함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치의를 믿고 경과를 지켜보면서 점차 편안하고 시원한 눈매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중년 눈 성형의 대표 주자 상안검 수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화로 인해 눈꺼풀이 처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로 인한 일상의 불편함까지 참고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인상이 변할까 두려워 망설이고 계셨다면 편하게 마크 성형외과로 오셔서 내 눈에 가장 알맞는 개선 방향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조댓구알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마크 성형외과 김수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